폼 13F 관련된 내용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먼저 이 버크셔 해서웨이부터 살펴보면은 신규 종목 매수가 없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 전에는 또 사실 뭐 딱히 신규 매수가 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종목은 매수 안 했지만 완전히 매도했던 기업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티랑 그리고 누우뱅크고요. 사실 이 시티는 뭐 당연히 다들 아시는 그 대표적인 은행 기업이고, 누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남미를 기반으로 하는 그 핀테크 기업입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제 이런 워렌 버핏도 가지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워렌 버핏은 아예 그 초창기부터 이 회사 상장할 때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막 크게 손실까지는 아니었지만, 사실 최근에 누뱅크가 그다지 실적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누뱅크는 캐시우드도 좀 함께 들고 있는 기업이어가지고, 뭐 캐시우드랑 워렌 버핏 둘 다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업이었었지만, 이제는 이제 캐시우드만 들고 있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완전하게 다 매도하면 어떤 거 샀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강화시켰습니다. 물론 전체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고 해서 그 순위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거 애플 당연히 1위였고, 2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유지했으며, 그다음 3위가 코카콜라 뭐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실 계속 줄었죠. 자, 계속 줄었고, 그래서 또다시 이번에도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이 다시 한번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는데, 우선은 그래도 매수한 기업부터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아까 살펴보렸던 것처럼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굉장히 주가 많이 에너지가 아니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주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다시 샀고요. 그리고 도미노 피자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또 워렌 버핏 진짜 계속해서 사는 종목인 것 같은데, 에너지 지금 과연 몇 분기 연속으로 사고 있는지 좀 다시 한번 좀 체크해야 봐야 될 정도로, 이제 과거에 제가 정리했던 거 보면은 항상 사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충분히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항공 부품주인데요. 하이코죠. 하이코가 원래 4분기에 샀다가 3분기에 샀다가 4분기에 안 샀는데 다시 한번 1분기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워렌 버핏도 4분기는 그 당시에 막 보잉이 그 파업도 있었고, 또 자꾸 막 제품과 관련돼서 이슈가 많다 보니까 항공산업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하고 안 샀지만, 지금 이제 1분기 되면서 사실 보잉 파업도 끝났고, 또 주가도 좀 항공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파업 당시에 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런 전반적인 좀 저렴해지니까 다시 한번 좀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살펴보면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제가 아까 시간 내에서 주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 소식 때문에 상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실제로 주가 보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3.65%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이 상승 결국에는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식들 중에서도 버크셔가 다시 한번 샀다는 소식. 사실 지난번에도 버크셔가 샀다고 하니까 올랐는데, 이번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많이 매각했던 기업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은, 금융주를 대량으로 매각했습니다. 최다 매도 1, 2, 3위가 모두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 누뱅크일 만큼 전체적으로 이 금융주에 대해서 좀 많이 매각을 하다 보니까, 버크셔는 앞으로의 좀 전반적인 경기와 관련돼서 조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 우려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이 아니 사람이죠. 그 다음으로 살펴볼 투자의 그룹, 바로 이제 리틀 버핏인 빌 에크먼입니다. 이번에 이 에크먼의 좀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은 정말 좀 과감하게 바꿨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번에 신규 매수했던 우버가 전체 포트폴리오 1위입니다. 신규 매수했던 기업을 이제 가장 많은 투자 종목으로 바꿨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빌 에크먼 사실 10종목 이상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다시 한번 이 10종목, 즉 전체 한 10종목이 전체 포트폴리오의 99.5% 차지하면서 확실하게 좀 정말 딱 소수에 집중하는 투자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사실 또 부정적인 이슈가 있었던 게 있죠. 바로 이 나이키입니다. 이 나이키 지금 빌 에크먼이 사실 전액 매도를 했는데, 대신에 이거 나중에 시간 외에서 나중에 자기 소셜미디어 X죠. X를 통해서 밝혔더라고요. 나이키를 자신이 보통주는 다 매도한 거 맞는데, 다시 콜옵션 같은 거 샀다. 그래가지고 콜옵션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 자기는 여전히 그래도 좀 나이키 좀 긍정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투자를 하실 때 좀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도를 했지만 콜옵션을 샀다라는 점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치폴레는 사실 이 빌 에크먼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인데 네,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에도 네, 지난 1분기에도 12.6%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도 뭐 힐튼이라든가 아니면은 구글 그리고 이 CP 캐나디안 퍼시픽이죠. 그 철도회사, 네, 철도회사까지 네, 계속해서 팔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우버를 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이 모습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외에도 다음 포트폴리오 네, 좀 보면은 그 공천님께서 네, 빌 에크먼 종목수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역시 포트폴리오는 정말 너무 많이 들고 갈 필요는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이렇게 좀 조 단위가 훨씬 넘는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포트폴리오가 몇 개 없다는 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랍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알파벳도 좀 팔았고 그다음에 이 철도에서도 팔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고 있는 것들은 그래도 좀 지키고 적게 들고 있는 것들은 팔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빌 게이츠가 있는데요. 네, 빌 게이츠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거, 그 중에 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회사 살펴보면 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이 있습니다. 근데 게이츠 파운데이션 기본적으로 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크게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랑 게이츠 파운데이션 트러스트가 있는데요. 트러스트는 정말 순수하게 뭐죠? 기부를 통해서 이렇게 막 봉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쪽에 의료 봉사 같은 거 하고 하는데 그 봉사하는 회사다 보니까 주로 투자하는 데가 다 돈은 못 벌더라도 뭔가 좀 아프리카에 아니면 무슨 약간 제약 같은 거 하는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게이츠 파운데이션은 반대로 계속해서 기부를 이어갈 수 있게 기부받은 자산을 좀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 좀 성향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워렌 버핏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포트폴리오를 사실 살펴보면은 일단 뭐 버크셔 서웨이 사실 워렌 버핏이 또 게이츠 재단에 많이 기부를 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버크셔 서웨이 2위로 가지고 있고 1위는 네, 당연히 또 마이크로소프트죠. 왜냐하면 이 빌 게이츠가 워낙 또 자기 재단에 기부 많이 했기 때문에 1위, 2위 모두 이렇게 기부받은 자산들인데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만약에 이 게이츠 파운데이션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만약 팔면은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 안 좋게 봐서 판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그냥 기부받은 자산 이제 기부안에 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자산 유동화 하려다 보니까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포트폴리오가 확실히 좀 보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세 번째죠. 즉 기부받은 자산 말고 실제로 산 걸로 봤을 때 1위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는 이제 그 대표적인 미국의 1위 그 쓰레기 처리하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4위가 바로 철도회사 캐나다 철도회사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캐터필러라고 해서 그 대표적인 또 건설회사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 빌 게이츠가 투자를 하지만 IT에 거물이 투자를 하지만 막상 IT는 딱히 없고 대부분은 좀 산업재라던가 좀 보수적인 종목들이 많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마시티컬스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딱히 뭐 매수를 해도 그냥 제약회사 정도 매도를 했고요. 반대로 이번에 그래도 버크셔 서웨이 지분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물론 좀 많이 팔기는 원래 많이 팔지만 이 정도로 10%가 넘게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제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사실 이제 워렌 버핏도 뭐 은퇴 얘기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서로 조금씩은 갈라서고 대신에 이제 버크셔도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지분을 주다 보니까 그냥 이번에 같이 또 판 거 아닌가 싶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투자자죠. 네, 마이클 버리 그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네, 마이클 버리가 어떤 종목 사고 팔았냐 살펴보면은 정말 놀라운 판매가 있습니다. 거의 그냥 다 팔았습니다. 네, 유일하게 살아남은 거 에스티로더 하나입니다. 네, 그 에스티로더 정말 그거 하나 남고 나머지 다 팔았기 때문에 지금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비어 있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네, 에스티로더가 그래서 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네, 이것도 좀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시 지금 살펴보면은 네, 에스티로도 뜬금없이 혼자서 지금 3.49% 상승하고 있죠. 나머지는 지금 다 딱히 뭐 캔뷰도 그렇고 딱히 뭐 오르는 거 없는데 얘만 오르고 있는데 약간 이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에스티로도 하나 빼고 다판 이 빅쇼트의 주인공. 물론 최근에 사실 마이클 버리가 전체적으로
좀 투자 성과가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게 좀 맞을지, 특히 에스티로더가 사실 뭐 경쟁력을 좀 잃었다는 말은 계속부터 나오다 보니까 좀 의문이 있지만, 네,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뭐 헬스케어 섹터, 보험이나 아니면 병원 기업 다 팔았고, 당연히 중국과 관련돼서도 그냥 정말 싹 다 팔았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싹 다 판 게 문제가 아니라 풋옵션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이두, 뭐 알리바바, 징동닷컴, 핀도더 관련된 거의 모든 기업들의 풋옵션을 샀고, 심지어 풋옵션 제일 많이 산 게 엔비디아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1분기고 지금은 사실 엔비디아가 좀 많이 올랐지만, 그 1분기 한 3월까지 갔을 때 좀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안 좋긴 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실패였을 수 있지만, 뭐 그 당시에 잠깐 들고 있다가 뭐 4월에 팔았으면은 성공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결과가 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어떨지는 지금은 좀 알기 어렵지만, 나중에 정말 2분기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결과 나올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좀 만약에 그때까지도 들고 있다면 좀 굉장히 좀 전반적인 어떤 주식 성과 측면에선 좀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그쵸 합니다. 그쵸. 또 마이클 버리가 한때 테슬라 풋옵션 넣었다가 그쵸 안 좋은 적도 있었죠. 네, 그만큼. 네, 그 공전님, 맞습니다. 그 풋옵션이면 내린다에 걸었다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중국에 있는 대부분의 IT 기업이 하락할 거다라고 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 팔고 하락에 걸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말로 마이클 버리가 웃을지 아니면 또 나머지 엔비디아를 들고 있는 이 서학개미들이 웃을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사이먼 군님께서 네, 그쵸, 일라일리 굉장히 오늘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이 구루의 포트폴리오, 바로 이 스탠리 드러큰 밀러옹이죠. 네, 정말로 그 돈 버는 기계라는 것이 별명이었고, 또 최근 30년간 단 한 번도 손실을 내지 않고 버크셔 서웨이보다 높은 수익률인 30.4%의 수익을 냈던 사람인데, 한때 또 그 유명한 그 조지 소로스 밑에서 영란은행을 뭐 항복하게 만든 그 전략을 짰던 사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근데 이번에 약간 사실 이 두케인 같은 경우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러 가지 좀 뭐 G 번호바를 막 다 팔았다던가 뭐 여러 이슈들이 있긴 하지만, 워낙 이 사람은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좀 매크로 기반의 탑다운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기업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막 그 개별 이슈를 좀 깊숙이 파가지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전반적인 좀 산업이라던가 뭐 전반적인 좀 섹터라던가 경향성이라던가 뭐 이런 것을 좀 봤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랬을 때 조금 안 좋다, 그랬을 때 조금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들은 이렇게 자금 유출을 좀 있었던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오히려 좀 부담스럽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를 그냥 아예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현금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시면 오히려 좀 시장에서 1분기에는 확실히 좀 주식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그래서 좀 매도를 했던 뭐 기업들 살펴보면은 나테라, 그리고 필립 모리스, 코이어런트를 좀 매도를 했는데, 그래도 나테라 여전히 보유 종목 1위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좀 많이 샀던 종목들 보면은 도큐, 그리고 테바, TSMC, 쿠팡을 또 샀는데요. 보면은 여전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바 들고 있고요. 쿠팡도 들고 있고요. 그다음 코이어런트도 많이 팔았지만 네, 여전히 또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정말로 시장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서 비중 조절을 하는 과정에서 뭐 몇몇 기업들이 완전히 뭐 빠져나가진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또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뭐 포트폴리오 알아봤는데요. 혹시 이제 또 이런 포트폴리오 중에서 네, 또 워렌 버핏과 관련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 또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어제 또 월마트 실적과 관련해서 뭐 AI가 이렇게 분석해주는 월마트 실적, 그 월마트 저희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도 있고, 저희 또 유튜브에 있는 이 팟캐스트란에도 이거 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